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은요, 다항식의 연산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연습 문제를 통해서 1강에서 7강까지 배운 거를 복습해 보려고 해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수학 교과서입니다. 2015 개정 이준열 선생님 쓰신 천재교육 교과서 사용할 거고요. 혹시나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연습장과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22쪽에서 23쪽을 펴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지금 잠깐 화면 멈춰놓고 이 문제들, 체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시고 뒤에 있는 풀이 영상을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1번부터 9번까지예요. 한 문제씩 차근차근 풀어보고 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2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1번은요, 두 다항식이라고 해서 A와 B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 2번 작은 문제도 보니까 어때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각각 물어보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일단 다항식은 괄호를 이용해서 넣어줘야 되죠. A식 그대로 넣어주고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b식도 그대로 위에서 가지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은 뭐끼리 같이 계산해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x제곱은 동류항이 누구예요? 3x제곱이죠?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4x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x와 동류항은 누구예요? 뒤에 있는 2x죠. 그래서 이 두 친구 또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그냥 플러스 x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누구 남았어요? 숫자끼리 1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한꺼번에 써준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강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하고 오셨다고 생각한 다음에 제가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가 있게 풀 거예요. 그래야 뒤에서 너무 영상이 길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빨리빨리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두 번째 A-B도 한번 해볼게요. A도 괄호 이용해서 넣어주고 B도 괄호 이용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앞에 있는 식 그대로 가져오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 각각의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부호를 바꿔서 더해서 계산한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안에 있는 친구들이 부호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였으니까 뒤에는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이 식과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앞에는 그대로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항식의 덧셈으로 바뀌었으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동류항 찾아봅시다. 이 앞에 있는 x제곱은 뒤에 마이너스 3x제곱이랑 계산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2x제곱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2x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x 마지막 플러스 1이랑 플러스 5랑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마지막은 그대로 플러스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바로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요거는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얘기죠.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전개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1번은 일단 x제곱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x제곱이랑 x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전개가 끝났고요. 두 번째 거 해봅시다. 마이너스 4x랑 또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이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x랑 곱하면 x만 두게 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되면서 숫자는 4, 2, 8 x 하나 붙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두 번째 줄에다가 차수 맞춰서 써줄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4x까지 전개가 끝났고 마지막에 누구 남았어요? 그렇죠. 플러스 3만 또 똑같이 분배로 해주면 되겠다. x랑 곱하면 얼마? 3x. 2랑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에 3이 6 이렇게 되겠죠. 뒤에다가 그 밑에다가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선생님이 차수끼리 잘 보여서 계산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만 해줄게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이랑 3번도 해볼 건데요. 2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친구는 그냥 다 전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사실 의미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의미는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을 제곱이니까 얘를 두 번 곱해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다 전개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다 하기는 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얘는 비슷한 공식을 하나 생각을 해서 얘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떤 공식이냐면요. 오른쪽을 잠깐 봐주세요. 오른쪽에다 써줄게요. 어떤 공식이었냐면 곱셈 공식. 제가 번호로는 6번이라고 얘기했던 공식이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요건 어떻게 되죠? 각각을 제곱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2ab, 2bc, 2ca를 더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왼쪽도 얘랑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전개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역할을 해주는 게, 자, 왼쪽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a 역할하는 게 3x죠. 그 다음에 b 역할하는 게 2y, c 역할하는 게 C 역할하는 게 1이죠. 그래서 a제곱을 써주면은 3x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9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해주면 4y제곱, c제곱 해주면 1. 이렇게 됐죠. 지금 우리가 써준 게 여기까지 써준 거예요.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는 누굴 써줘야 돼요? 2ab, 2bc, 2ca를 더해주면 되죠. 자, 이 친구는 잠깐 위에다 치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ab라고 하는 거는 2배에다가 a 역할하는 3x에 b 역할하는 2y를 곱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숫자끼리 곱하면 12x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bc도 해줘야 돼요. 이 bc는 어떻게 되죠? 2배에다가 b 역할하는 2y에 c 역할하는 1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4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2배에다가 c가 1이고 a가 3x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6x가 나온다.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까지만 써줘도 좋지만 보통은 우리가 숫자끼리는 숫자를 맨 뒤로 보내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9x제곱, 4y제곱, 그 다음에 12xy, 그 다음에는 x 쓰고 y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답에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도 조금 기대가 생기죠.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 이거는 세제곱인데요. 세제곱은 3번이나 곱해줘야 되나요? 요게 아니고 또 비슷한 공식을 하나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어떤 공식일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에요. 얘는 어떻게 됐죠? 3 보이니까 세제곱씩 해줘야 돼. a 세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요거를 이제 조금씩 떨어뜨려 놓고 이제 공식에 맞게 적용해서 얘네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a 역할하는 친구가 누구다?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2x고요. b 역할하는 게 5y겠죠. 그래서 a 세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된다?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2세제곱 8 x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a제곱 a제곱에다가 b를 곱하는 거죠.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3에다가 숫자만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제곱 하면은 여기가 4x제곱 나오죠. 3 곱하기 4 곱하기 5 해주니까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x제곱 y 이렇게 붙어주면 되고요. 자, 3a제곱 b다 그랬으니까 3에다가 a 하나, b 하나
b가 2개죠? b 2개. 그러면은 얘 숫자끼리 계산하면은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5 곱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될까요? 25에 2 곱하면 50 마이너스 150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x 하나 y 2개 이렇게. 마지막에 b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5y의 세제곱이니까 125y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그냥 잘 모아서 써주면 3번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0x 제곱 y 마이너스 150xy 제곱 플러스 125y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3번 문제는 같이 보니까요. 3번 문제는 문제에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가 있을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해서 1번 보니까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값, 2번은 세제곱해서 더한 값. 자, 이거는 곱셈 공식하고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변형 공식이 있었죠? 그리고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다. 변형 공식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들어줬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는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번부터 먼저 보면요. 1번은 제곱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얘를 통째로 묶어서 제곱한 거.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근데 일단 얘는 합한 거의 제곱이니까 합한 거는 플러스 아주 큰 개념이라서 뒤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2xy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 값이 지금 6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6 넣어주면 6의 제곱에서 2 곱하기 8을 빼준 거예요. 위에서 지금 x 플러스 y가 6이고 xy가 8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6 넣고 여기다가 지금 8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6의 제곱은 36, 28에 16이니까 빼주면 얼마다? 20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오른쪽에 2번도 넘어가서 볼게요. 2번은 세제곱 공식이니까 이거 잘 기억나나 한번 또 써봅시다. 자,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빼기. 얘도 앞에가 지금 플러스기 때문에 뒤에는 좀 빼줘야겠죠? 빼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 써있는 거 보니까 바로 3 내려서 3 x, y, x 플러스 y까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것도 공식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디다가 6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6 넣어주고 여기다가 6 넣어주고 xy 대신에 8 넣어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앞에는 6의 세제곱이고요. 뒤에는 3 다 곱하기로 연결됩니다. 3 곱하기 8 곱하기 6 6의 세제곱 얼마? 216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해주면은 38에 24 곱하기 6이니까 144인가요? 자, 그러면 얘 잘 빼기 해주면 되겠죠? 자, 빼주면 어떻게 되지? 70인가요? 자, 7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4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4번은 나눗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다음에 나눗셈 차례예요. 여기서는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나눗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걸 배웠죠? 한 가지는 직접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나눗셈 문제를 다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조립제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것은 6강, 7강에 걸쳐서 배웠었죠. 조립제법은 근데 특이한 경우에만 쓸 수 있었는데 언제요? 나누는 수가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면서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원래 1번, 2번, 3번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가 문제 순서를 살짝 바꿔놨어요. 잘 보시면 1번 풀고 3번 풀고 2번 이렇게 풀 거예요. 왜냐하면 1번, 3번을 보시면은 얘가 두 개가 나눠지는 게 둘 다 1차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1번, 3번 같은 문제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어서 이걸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2번은 조립제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나누는 방법을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요? 일단 여기 나누는 수, 나눠지는 수의 개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이 친구의 개수들
뭐 데리고 와야 될까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가운데 x 1차에 해당하는 개수 0도 데리고 와야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친구에서 뭐를 찾아줘야 돼요? 알파 역할하는 친구 찾아줘야겠죠. 여기서 알파는 뭐다? 2다. 자, x 빼기 알파였을 때 알파 값이 2. 요렇게 지금 알파에 해당하는 게 2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으니까 조립제법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거 개수만 지우고 니은 크게 그려가지고 2 데려오고 조립제법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로 내리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 2개 곱해서 올려주는 거였죠. 그럼 2, 3은 6이니까 또 이제 내려줘야겠죠? 내리면은 더해서 1. 밖에 거 다시 2랑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2. 다시 2 곱하기 2 곱해서 올리면 4. 더하면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과 나머지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어떤 숫자들 가지고 방금 우리가 구한 숫자들 가지고 읽어주면 되겠죠. 일단 앞에 있는 3개 가지고 읽어주면 몫을 읽을 수 있는데요. 숫자가 3개니까 몇 차예요? 3 빼기 1에서 2차죠. 뭐를 하나씩 붙이면 돼요? 이제 2차 x제곱 x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지고 몫을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몫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다? 오른쪽에 있는 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밑에 내려서 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강의에서 배운 거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조심해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1번과 다른 점은 뭘까요? 지금 나누는 수 2x-3을 보시면 x 앞에 2가 붙어 있죠. 이렇게 앞에 2가 붙어 있을 때는 뭘만 해주면 돼요? 맨 마지막에 목만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 가지고 또 해봅시다. 여기서 개수 데려오면요. 2-5, 7-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자 크게 그려서 알파 역할 해주는 거 데려와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2x 빼기 3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알파였죠.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자, 그럼 이제 조립제법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리고 그러면 2, 그 다음에 밖에 거 2개 곱해서 올려주면은 3이죠. 또 내려주면은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다시 밖에 거랑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3이죠. 또 내려주면 2개 더해서 4. 또 밖에 있는 2분의 3이랑 곱해서 올려주면은 6.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만 남아요? 2만 남겠죠. 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도 천천히 해보시면서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과 나머지만 읽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친구가 그대로 몫이 되는가? 그거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2분의 3이 그냥 2분의 3이 아니고 2x 빼기 3에서 온 거기 때문에 x 앞에 붙어 있는 2로 똑같이 다 몫에 들어갈 숫자들을 나눠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 1, 2 이렇게 되니까 몫을 읽어주면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2 그대로 읽어주니까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요. 잘 보시면은 나누는 수가 지금 몇 차인가요? 이게 2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나눠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누는 수가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될까요? 차수가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무조건 작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이하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0 또는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낮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보면서 2번 문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눠야 되니까 일단 나눠지는 수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는 수 앞에다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수? x제곱과 2x 세제곱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x제곱에 얼마를 곱해야 2x 세제곱이 되겠는가? 그게 이 위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2x를 곱하면 딱 2x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쓴 이 2x와 앞에 있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를 다 곱해서 밑에다가 써주겠습니다. 자,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주면 되겠죠. 2x 세제곱은 서로 지워져서 없어지겠죠. 자, 여기가 지금 빼기이기 때문에 빼기에 맞게 가운데 부호들이 다 부호가 바뀌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x제곱 2x제곱 더해주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4x 이렇게 생각해서 마이너스 7x 이렇게 되겠죠. 자, 5는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해주면 되는가? 새로 생긴 이 3x제곱과 x제곱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자, x제곱에 얼마를 곱해야 3x제곱이 될까요? 3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플러스 3 써주고 누구랑 곱해준다? 여기 있는 이 3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거를 곱해서 밑에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3x제곱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다. 자, 그럼 위에서 밑에 또 빼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 없어지고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3x 이렇게 생각해서 밑에 마이너스 4x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도 빼기 6으로 바뀌니까 5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머지가 이렇게 음수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나올 수 있다. 1차식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몫은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3 이 위쪽에 있는 친구죠.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위에는 나아가기라고 써있죠. 사실 이쪽 부분 문제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5번을 보시면요. 두 다항식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a-x가 b라는 식이 성립할 때 다항식 x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x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해줘야겠죠. x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식에서 x만 남겨놓고 다 넘겨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좌변에는 2a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에는 이제 마이너스 x만 남고 b 뒤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다 다 뭐를 곱해서 생각해주면 돼요. 다 마이너스 1씩 곱해서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b 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대신에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자, 이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x라는 이 친구는 이 두 개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빼기가 앞에 있는 게 조금 우리는 불편하죠. 그래서 순서만 바꿔서 2a 빼기 b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2가 붙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괄호를 이용해서 a와 b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 자리에 x제곱 빼기 xy 플러스 y제곱 넣어주고 b 자리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식에서 그대로 가져오기만 한 거예요. 위에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전개해서 풀어주면 끝입니다. 자, 앞에 2가 붙어있는 2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각각에다 다 2배를 해줘라 이런 얘기니까 그걸 해주면 되고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에 있는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서 더해줘라 이런 얘기죠. 자, 하나씩 써볼게요. 앞에는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더하기로 바뀌면서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게 부호가 다 바뀝니다. 2x제곱이었던 거는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3xy 이렇게 바뀌고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이 두 친구만 더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앞에 있는 2x제곱은 뒤에 동류항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2x제곱이죠. 그러면 2 빼기 2 하니까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대한 항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2xy 마이너스 2xy의 동류항은 뒤에 플러스 3xy니까 두 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xy, 1xy죠. 마지막 플러스 2y제곱과 마이너스 y제곱 해주면 어떻게 되죠?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어때요? 식이 엄청 단순해졌죠. 자, 이렇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풀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천천히 복습해보면서 5번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자, 6번을 보시면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에서 세 문제가 나와 있죠. 일단 식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안 빠뜨리고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분배 법칙도 중요한데 순서를 정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순서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냐면 곱셈 공식이랑 연결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곱셈 공식을 잘 떠올리면서 어떻게 내가 곱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얘는 따로 트릭이 있는 건 아니고 앞에 2개 먼저 해주고 그거에다가 뒤에 거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부터 간단히 보면요. 곱셈 공식 네 번째 거 있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거 이용하면은 바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여기다가 x 플러스 5만 더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전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답만 알려드리자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5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저는 뒤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바로 또 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얘는 그냥 바로 봤을 땐 눈으로 안 보이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 짝꿍이랑 같이 생각을 해주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친구는 좀 뒤에 있는 친구예요, 사실. x-1 아니고요. 자, 그럼 x-1은 맨 뒤에 있는 얘가 짝꿍이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요.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두 식을 모아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곱셈 공식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곱셈 공식이죠. 자, 이거는 제가 곱셈 공식 9번이라고 알려줬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곱셈 공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노란색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 노란색 두 개도 한번 이렇게 모아볼게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도 곱셈 공식 10번이었죠. 자, 그래서 자, 이 친구들 노란색 부분이 이 친구가 되는 거고요. 녹색 부분이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하면 되는데 그냥 전개해도 쉽긴 하지만 곱셈 공식에서 진짜 많이 사용되는 합차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3번 공식이기도 한데 a제곱 빼기 b제곱 이거 공식 여러분 다들 아시죠? a가 앞에 똑같이 있고 뒤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합차로 구성된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잘 보시면요. 앞에 여기도 x세제곱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1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x세제곱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깔끔하게 식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를 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 전개를 할 때 곱셈 공식이랑 연관해서 어떻게 순서를 지어서 푸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좀 체감이 되시죠? 그러면 밑에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번 같은 경우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죠? 자, 사실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각각 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도 쭉쭉 전개해서 써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두 개를 다 해서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숨이 가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냐면 합차 공식 방금 봤던 거를 먼저 써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둘 다 세제곱이기 때문에 두 개를 먼저 곱한 거에다가 전체 세제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두 개는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합차 공식인 거 보이시죠? 합차.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세제곱 이렇게 좀 훨씬 쉽겠죠?
자, 그러면은 a-b의 세제곱 공식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 거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요. 다시 한번 써보면요. a-b 세제곱 이 공식이에요. 이거 천천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b세제곱이 아니고 마지막에 마이너스죠. 참 쓰다 보니까 발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도 실수하지 마시고 자,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자, 전개하는 것도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이 좀 길어질까봐 좀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천천히 짚어보시면서 하나씩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드디어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여기 이 차의 값이 있고 제곱의 값이 있을 때 세제곱의 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제곱의 차는 곱셈공식 변형해서 어떻게 됐었어요? 일단 부호 그대로 따라와서 x-y 세제곱에서 마이너스니까 작아서 더해줘야 된다. 3 그대로 와서 3xy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식은 앞에 있는 식과 똑같은 x-y였죠. 그런데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보니까 넣을 수 있는 값이 뭐예요? x-y 값 앞에서 3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는 3을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무슨 값을 모르나요? 그렇죠. 여기 뒤에 있는 xy 값을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식에서 이 xy 값을 찾을 수 있는가? 이 xy 값을 찾는 게 여기서의 문제겠죠.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를 하면요. 이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라는 거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구하려고 보니까 xy 값을 모른다. 그래서 xy 값만 구하면 끝이다. 자, 그러면 xy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는 사실 변형 공식을 두 가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변형 공식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는 플러스 값으로 시작하는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파란색 부분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이 x 빼기 y 여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할 거고요. 얘를 넘겨주시면은 자, 노란색 부분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2xy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값을 알고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9고요. x 빼기 y가 3이라고 위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xy라는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29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xy는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은 xy는 10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어디다 대입해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저 파란색 xy 보이세요? 자, 저기다가 10을 대입하면은 식은 끝납니다. 자, 그럼 대입해서 식 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을 일단 넣어주면요.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 곱하기 3이죠. 3의 세제곱은 27 더하기 90 더하면 얼마다? 117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7번 문제는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구하는 공식 두 개랑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이거 구하는 공식 자, 이거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8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8번은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있고 a, b, b, c, c의 더한값 있고 이럴 때 뒤에 제곱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사실 이것도 제가 곱셈공식 변형공식 할 때 다루고 싶었는데 안 다뤘는데 이렇게 딱 문제에서 나와버렸네요. 자, 그럼 나온 김에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이 세 개를 보면 곱셈공식 중에 6번을 떠올리는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공식이었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어떻게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쭉쭉 가면 되죠? 2bc, 2ca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을 2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을 왼쪽으로 이항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2배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요게 어떻게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려면 앞에 있는 값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앞에 얘는 1이고 쟤는 마이너스 2고 대입해주면 끝입니다. 자, 대입해볼게요. 그럼 1의 제곱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계산하면 1의 제곱 1 더하기 4 해서 5다. 그래서 5가 얼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답은 5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공식 2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준 거였죠. 근데 방금 우리가 한 공식은 얘를 3개로 늘렸을 때 이걸 하나씩 늘려주시면 돼요.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뭐를 빼준다? 빼기 2AB 그 다음에 BC도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CA까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공식 잘 눈에 넣어보면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9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다항식 뭐로 나눴을 때 몫이 x-2고 자, 나눈 식이랑 몫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었다. 이때 다항식 p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일단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누는 수, 목, 그 다음에 나머지 2x 플러스 1.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검산식 썼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거 어떻게 썼죠? px를 먼저 써야 되죠. px라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이 나누는 수랑 몫이랑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떤 거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빼기 2고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다. 이걸 전개해주면 이제 p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px를 구하기 위해 더 해줘야 될 거는 뭐예요? 일단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전개를 해줘가지고 풀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2x 플러스 1 더해주면 되겠죠? 전개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단 집중 공격을 해서 앞에 거 3개를 x에다 곱해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다 곱한 거를 더해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을 해주면 다 x만 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는 다 마이너스 2만 곱한 거를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동료한끼리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부분만 해줬기 때문에 뒤에 누구를 계속 챙겨줘야 돼요? 2x 플러스 1 꼭 챙겨와야 됩니다. 마지막 줄에도 2x 플러스 1 세로 쓰기에서 한번 더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동류한끼리 정리해주면 끝에가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px가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친구가 되겠다. 이 친구가 답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단원 연습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다 봤는데요.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 1번에서 다항식 합차해보고 2번에서는 전개해서 분배하는 거 해봤고요. 3번에서는 어떤 거 했었어요? 곱셈공식 변형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4번에서 나눗셈 문제도 해봤죠. 그리고 5번에서는 조금씩 심화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문제가 꼬여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자, 7번, 8번, 9번까지도 쭉 보면은 쉬운 문제가 거의 없었죠, 여러분? 고등학교 와서는 문제 푸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말이긴 하지만 꼭 복습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다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이 조금 빨랐어요. 그 영상 전체적으로 길이를 좀 줄이려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좀 천천히 해서 들어보시고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언젠가 여러분의 공부에 흥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